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의 통치체계 구조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긴급편성, 오늘날 의대 정원 문제와 군부대 관련 문제에 육조직계제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범생사 채널에서 이제 긴급 편성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된게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주제 같으면은 솔직히 제 채널에서 무슨 사회 이슈에 관해서는 그렇게 평소에 다루지 않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크게 다뤄보게 된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사회 이슈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여전히 그 의대 정원 문제나 군부대 문제가 유튜브로 보니까는 아직도 여전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제 채널에서는 사회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다뤄봐야겠다 생각을 한 게 어느 날 머릿속에 문득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이제 방송하기로 한 바로 육조직계제. 아마 이 육조직계라는 걸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한번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긴급 편성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아마 육조직계제가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보여요. 해서 이제 육조직계제가 정확히 뭔지는 한번 넘겨짚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조직계제가 정확히 뭐냐 했을 때 이거는 과거 조선시대 때의 그 통치기관이라죠. 그 조선 정부, 조선 조정의 그 통치기관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이제 임금이 있는 이제 임금 왕신이 있는 궁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고, 그러니까 의정부라고 하면은 뭐 사극에서도 뭐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라 할 수 있는 그 재상들이 있는 곳이 의정부고, 그 다음이 뭐 육조인데 바로 그 육조가 뭐 이것도 사극에서 나왔겠지만 뭐 예조, 병조, 뭐 호조, 뭐 그런 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조의 기관들, 육조 관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육조인데, 그러니까는 이걸 나눠서 설명하자면 왕 있는 궁궐, 이게 의정부, 이렇게 육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면은 육조 직계제 같으면은 의정부를 그냥 제쳐둔 채로 이 육조하고 이 육조의 관원들이 왕에게 직접 바로 보고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육조 관원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형태가 그런 이제 통치 구조라고도 해야겠죠. 그런 통치 형태가 바로 육조직계제인데, 그럼 그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육조직계제에서는 의정부를 제쳐두고 그렇게 일이 진행됐다면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육조의 관원들이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의정부에서 다시 재차 왕에게 보고하는 형태, 이걸 또 의정부 서사대라고 하고, 또 말고도 재상 총재제라고 하거든요. 그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상들이고, 이 재상들이 오늘날 같으면 이제 총리라고도 봐야겠죠. 그럼 이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존재가 총리인데, 이제 재상이죠.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존재가 이제 영의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상민인데, 그다음에 이 육조직계제를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조선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의 머리에서, 이방원이 직접 이제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끔 만든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방원 자신은 어째서 이 육조직계제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방원 자신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이제 큰 사건을 일으켜서 피바람을 몰고 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1차 왕자의 난. 이 1차 왕자의 난 때 이제 결국 이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재상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정도전이라는 재상을 끝내 제거를 했는데, 정도전 같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왕이었던 이성계가 따로 있지만은, 이 정도전도 이성계라는 임금 못지않게 말하면 이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왕을 대신해서 뭐 정도전 자신이 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도 뭐 틀리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이방원 자신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서도 혹여나 나중에 돼서 혹시나도 이 정도전 같은 그런 대상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정도전 같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제 제2의 정도전이 나올 것을 우려를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의정부를 제쳐두고서 이제 육조의 관원들이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육조의 관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방원 자신 스스로에게는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워낙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방원 스스로는 육조직계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오늘날에 와서 육조직계제와 비슷한 제도가 어째서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회 이슈들을 많이 여러 번 접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나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또는 뭐 군부대 관련 문제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또 군부대 관련 문제도 보니까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이제 오늘날 대통령이 뭐 어떤 사회 이슈가 크게 터졌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서서 해결하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마땅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는 이 대통령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려고 했을 때는 거의 이런 사회 문제점들을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고를 받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로 뭐 병원이라고 하면 뭐 병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던가, 또 군부대 같으면은 뭐 사단장이나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글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 원칙상으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맞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과연 이제 사회의 문제 해결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꼭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서 그걸로 그 끝을 내는 게 그게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볼 것이 아닌 낮은 자리에서 직접 이제 그 현장에 부딪혀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게, 물론 이게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면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간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실무적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실무적 경험을 제대로 갖춘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실무적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현장에 자신이 직접 가서 현장에 부딪혀보는 일들이 많으니까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뭐 할 수 없이 실무적 경험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높은 자리에,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직접 이제 현장에 부딪혀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늘날까지도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병원 같으면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렇고, 군부대에서는 뭐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들, 그게 아니면 뭐 병사들도 뭐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날에는 이런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그 유튜브로 접하면서 보니까는 이 대통령이라든지 뭐 몇몇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고서 이제 직접 나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보고를 받는다고 했을 때 거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서 그로 끝을 내는 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되지만은 않았으면 하겠는데, 물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적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날까지도 그 실무적 경험을 갖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보니까는 오늘날 현 정부의 대통령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꼭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존재감 있는 걸 아예 뭐 제쳐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육조 직계에서 진짜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제쳐놓고서 낮은 사람들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야 된다. 꼭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실무적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거 조선시대 때 육조 직계제처럼, 이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나름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사회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육조 직계제라는 걸 통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급 편성으로 방송을 해드려 봤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긴급 편성을 통해서 도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이제 방송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